가지고 이게 위에와 같이 빨간 것 같이 이런 곡선을 그린다. 그러면 이거 암이다. 꼭 생각하고 조직검사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처음부터 정상 수치보다 높게 나온 사람은 당연히 처음부터 검사를 해야 되겠지만 헷갈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조금 추적을 하면서 검사를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이상하다 할 때는 우리가 이제 초음파 검사를 하거든요. 항문 속으로 손가락을 넣어가지고 전립선을 만져본다 그랬죠. 그래서 이놈이 눈이 없잖아요. 그래서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초음파 기계가 항문 속으로 들어가지고 전립선 사진을 찍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보시다시피 이게 이렇게 반말 모양으로 생긴 여기 전립선입니다. 전립선인데 그 속에 여기 있죠. 좀 이렇게 어둡게 나온 부분이 있죠. 저 부위가 암이 있는 부위예요. 그래서 쉽게 찾아내는데 그러면 암이 있다고 다 나오느냐? 그렇지 않아요. 암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타나는 놈들이 있어요. 예? 사람의 얼굴이 다 다르죠. 다 사람이에요. 다 사람인데 생긴 게 다 다르잖아요. 암이라고 해서 똑같이 생긴 게 아니단 말이에요. 이런 놈도 있고 저런 놈도 있는 거단 말이죠. 그지? 그래서 암이 있다고 해서 초음파로 다 발견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꼭꼭 숨어있는 놈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항문 속으로 손가락을 넣어가지고 전립선을 진단할 수도 있고 피검사를 해서도 진단할 수 있고 초음파 사진을 찍어서도 진단할 수 있다 그랬죠. 그때 어느 게 그러면 가장 정확하냐. 여기 보시죠. 제일 오른쪽 보세요. 양성 예측률 있죠. 있는 것을 있다고 찾아내는 양성 예측률이 전립선 특이항원 피검사가 제일 높단 말이에요. 그게 제일 예측률이 높다 하지만은 암 환자가 정상으로 나올 수도 있고 암도 아닌 환자가 비정상으로 나올 수도 있다고 이야기 드렸지만은 그래도 예측률이 제일 높은 거단 말이에요. 손가락 검사나 직장 수지 검사가 중요하지만은 그보다도 더 진단율이 높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피검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피검사나 또는 직장 수지 검사, 초음파 검사상 암을 강력하게 의심을 한다. 이럴 때 가장 정확한 진단은 뭐냐면 조직검사죠. 조직검사에서 나왔으면 그거는 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조직검사 해가지고 전립선 암으로 나왔어요. 선생님 그거 좀 복사해달라 그래요. 왜 그랬어요? 다른 데가 3더 해봐야 되겠다 그래요. 네? 여러 번 해가지고 똑같이 나오는지 보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쪽에서 안 나왔다. 정상으로 나왔다. 그걸 믿으면 안 돼. 한 번 나온 게 중요한 거예요. 네? 내가 그러면은 우리 병원에서 했는 데는 암으로 나왔는데 다른 병원에 가서 했을 때는 암이 안 나왔다. 나 암 환자 아니다. 천만의 말씀. 암 환자예요. 한 번 나왔다 하면 그거는 틀림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전립선이 있을 때 바늘로 찔러가지고 한 6군데 내지 12군데를 찌릅니다. 찔러가지고 바늘로 찔러가지고 저 초음파 사진을 보면서 말이죠. 바늘로 찔러가지고 빼내는데 이 전립선 있을 때 내가 12번 찔렸다고 합시다. 다 찔른 거예요. 극히 일부분만 찔렸어요. 물론 골고루 이렇게 찌르지만은 안 찔린 부위가 더 많잖아요. 그래서 내한테서는 양성으로 나왔는데 다른 사람한테서 안 나왔다고 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는 이야기. 나왔는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딴 데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만큼 확진을 하는 데는 바로 전립선 조직검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러면 전립선 암이 있는 환자에서 초음파를 찔러가지고 전립선 암이 발견될 확률이 얼마냐? 4명 중에 3명이에요. 한 명은 있는데도 안 나와요. 암이 있는 그 부위를 탁 정확하게 찔러서 나올 거 아니에요. 초음파로 안 보일 수 있다 그랬죠? 놓칠 수 있죠. 그래서 피검사에서 암이 의심이 돼가지고 조직검사를 했는데 암이 없다고 나왔다. 선생님 안심하세요. 그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4명 중에 1명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찔려졌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바로 또 찔러가지고 해봅시다 하면 사람이 어디 몰못도도 아니고 말이지. 곤란하지. 그래서 피검사를 3개월마다 하는 거예요. 하면서 보면은 암이 아닌 사람은 계속 그대로 있을 텐데 쭉쭉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럼 다시 하자 그래야 된다. 그랬을 때 그 다음에 발견될 확률이
92% 올라가요. 아직도 100명 중에 한 8명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 세 번째 하면은 거의 한 96%로 올라가요. 아직도 100명 중에 4명은 3번이나 했는데도 불구하고 발견이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당신이 엉터리 같아가지고 말이지, 손 돌팔이가 돼가지고 말이지, 나를 갖다 진단을 늦게 했다고 말이지. 항의라면 곤란하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어디 뭐 다 보면서 이렇게 집어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4번을 하면은 거의 99%에 도착하게 돼요. 조직검사가 끝나가지고 결과가 암으로 나왔다. 그러면 이 암이 정말로 전립선 속에만 딱 있느냐, 주위로 번졌느냐 하는 것을 1차적으로 알아야 되겠죠.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자기공명사진이에요. MRI, 들어봤죠? 그걸 해가지고, 이게 방광이에요. 방광이 있고, 여기 전립선이 여기 있으면은, 암이 있으면 이 전립선을 쏘고 있는 피막이 있죠? 이게 연결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뚫고 나갔다는 이야기단 말이에요. 그런 걸 봐가지고, 암이 주위로 번졌느냐, 안 번졌느냐, 전립선 밖으로 나갔느냐, 안 나갔느냐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만약에 나갔다, 그러면 여기만 나갔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임파선으로도 갈 수 있다고 했죠. 잘 가는 곳이 임파선이라고 했죠.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그 다음 하는 것이 뭐냐면은, CT라는 거죠, CT. 그죠? CT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CT에서 이게 제가 화살표를 끊어놨습니다만은 이 임파선이 이렇게 붉어져 있으면은 임파선으로 전이가 갔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뼈로 갔느냐 안 갔느냐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동위원수를 이용했는 골 사진을 찍죠. 그러면 뼈에 보면 이렇게 아주 진하게 이렇게 염색된 데 있죠. 갈비뼈 같은 이런 진하게 염색, 이건 갈비뼈에 전이가 갔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거는 골반뼈에 전이가 갔다는 이야기고 어깨뼈에 전이가 갔다는 이야기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쉽게 뼈 전이를 알아볼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다른 암하고 다른 것이 전립선은 뼈에 전이가 잘 간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또 뼈에 전이가 갔을 때 우리가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과거에는 한동안 정관수술 받은 사람한테 전립선암이 잘 생긴다 하고 학계에서 보고가 돼가지고 웬통 떠들